안녕하십니까. 고체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216 이강현입니다. 먼저 고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옆에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이 둘의 분류는 이제 고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배열을 갖는지 안 갖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성 고체는 말 그대로 구조를 규칙적으로 가지면 결정성 고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결정성 고체가 됩니다. 그럼 먼저 결정성 고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정성 고체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금속 결정, 이온 결정, 공유 결합 결정, 분자 결정 등등이 있고요. 이런 결정성 고체의 특징은 이제 규칙적인 3차원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결정격자라고 해서 위에 표와 보시다시피 이제 분류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입방전개 같은 걸 많이 쓰고요. 또 육방전개도 쓰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하나씩 뜯어보면 일단 금속 결정은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 결정 격자를 가지는데 아까 전에 했던 입방 격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 입방 구조부터 봐보자면 가장 점유율이 낮은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갖는 원소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폴로늄이라고 해서 중원소여서 이제 붕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좀 반발력이 커서 이제 점유율이 낮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 빼고는 단순 입방 구조를 가지는 금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심 입방 구조 같은 경우는 최심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입자수가 두 개가 되고 점유율은 이제 단순 입방 구조보다는 많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알칼리 금속, 그러니까 일족이나 이제 사주기 전이 원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제 이러한 원소들의 경우에는 D 전자 껍질이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낮은 약한 금속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 볼 면신 입방 구조나 육방 조밀 구조 같은 최조밀 구조보다는 조밀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조밀 구조 두 가지, 면심 입방 구조와 육방 조밀 구조는 점유율은 똑같고요. 단위세포당 입자수는 다릅니다. 이제 대표적인 금속으로는 이제 면심 입방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같은 팔라디움 뭐 이런 것들, 은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이제 원자 간 거리와 배치가 전자구름의 중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중첩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기 때문에 중첩을 하려면 이제 조밀해야겠죠. 그래서 최조밀 구조를 가지게 되고 육방조밀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알칼리토 금속인데 이제 그 아까 격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변의 길이를 ABC와 같이 표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변의 특정 그 두 변의 길이 B의 값에 따라서 안정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금속에서는 이런 HCP, 그러니까 육방조밀 구조가 왼쪽에 있는 면심 입방 구조보다 안정되는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그네슘이나 아연과 같은 금속들은 육방조밀 구조를 띠게 됩니다. 현재 이온 결정은 말 그대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힘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때문에 두 이온, 뭐 물론 두 가지 이온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온 간의 반지름 비, 이온 반지름 간의 비가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0.25와 같은 숫자 범위들이 이온 반지름 간, 즉 큰 이온 반지름분은 작은 이온 반지름의 값에 따라서 3면체 틈새 자리냐, 8면체 틈새 자리냐, 6면체 틈새 자리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들이 각각 적혀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입방 구조의 그 구조 자체는 큰 이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틈새 자리 안쪽에 있는 그 X표나 6면체 틈새 자리 같은 경우에 주황색 부분에 작은 이온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고체 상태로는 사실 전기전수성을 잘 띠지는 않지만 물의 용에 대해서 이제 이온화 됐을 때, 이온이 분리가 됐을 때 전기전수성을 띠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 결정은 고응결합 결정과 분자 결정인데 이 둘은 이제 좀 정반대의 특성을 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응결합 결정은 말 그대로 구조 전체가 고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때문에 그 결합력이 되게 세서 높은 응용력과 끌는 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전수성은 없고요.
이제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반대로 분자 간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은 비교적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제 낮은 녹는점 그리고 끓는 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분자 간 인력으로 말하는 거는 이제 반대로 발생이나 수소 결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결정성 구체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예시로는 뭐 유리, 뭐 고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결정 구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규칙한 끓는점과 이제 그러한 상전이 온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급속한 냉각, 즉 결정 구조를 형성하기도 전에 냉각해 버리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고분자 구조라서 구조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을 때 그런 경우에 비결정성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점성을 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심화해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건 제가 조사해 본 내용인데 고체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DFT라고 해서 밀도 범함수 이론, 즉 이 전자 구름 간의 전자 밀도 분포를 계산해서 이제 두 원자가 이제 같이 상호작용할 때 이러한 전자 구름 간의 상호작용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전자 구름의 분포를 계산해서 물질 구조의 안정성을 예측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DFT를 이용해서 어떻게 안정성을 계산할 수 있냐? 이제 실험적으로 알려진 구조가 없는 금속 결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금속 물질이 있다고 해보자면 그 물질에 대한 예측되는 구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봤던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고체의 어떤 특성들, 뭐 반지름비나 아니면 뭐 금속이라고 한다면 이런 점유를 가지는 게 이상적일 것이다. 라는 예측되는 분자 구조들을 이제 이 프로그램에 투입하게 되면 DFT 기반으로 이제 각각의 구조의 안정성을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안정성이 가장 높은 구조를 택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고체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건 내용 점검 문제인데요. 다음은 이제 온도에 따른 금속 결정 물질의 점유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각각 600 켈빈, 1200 켈빈, 1800 켈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이제 점유율이 살짝 60 초반대로 표시가 되는데 실제로는 68%입니다. 네, 이거 한번 그래프상 오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속 결정 물질이기 때문에 일단 최종밀 구조를 하나 가질 거고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1200도에서 가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입방 구조가 점유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채심이죠. 그래서 채심 입방 구조가 아마 1800켈빈이 될 거고 600켈빈이 가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단순 입방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럼 일단 1번부터 가봅시다. 1번은 온도가 상승하면서 점유율이 변하는 이유는 화학적인 성분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온도가 상승하면서 점유율이 변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조가 변하는 겁니다. 온도에 따라서 금속 간의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화학적인 성분 변화가 원인인 것이 아니라 위의 과정 같은 경우는 그철 같은 경우도 그런 것처럼 온도가 변할 때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 물질의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온도에서 구조가 변하게 되면 화학적인 성분 변화가 아닌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점유율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리게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틀렸죠. 왜냐하면 최점율 구조가 이제 74%고요. 점유율이 그거보다 높은 상태의 구조가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번. 3번은 이제 600켈빈에서 1200켈빈으로 온도가 상승할 때 결정 구조는 SC, 그러니까 단순 입방 구조에서 FCC, 면심 입방 구조로 변한다는데 면심 입방 구조가 최종밀이니까 둘 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 1200켈빈에서 1800켈빈으로 온도가 상승할 때 베이스는 증가한다는데 이제 1200켈빈, 즉 FCC에서의 베이스는 12고요. 1800켈빈, 즉 이제 최신 입방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8이기 때문에 베이스는 감소합니다. 12에서 8로.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5번 같은 경우는 1200켈빈에서 이물질의 단위세포당 입자수를 물어봤는데 1200켈빈은 어떻게 됐을까요? 1200켈빈은 이제 최종밀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세포당 입자수도 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거는 3번,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고체 결정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여러 가지 고체 특성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